그 확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27번까지는 어려울 게 거의 없죠. 그렇지 않나요? 27번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우리가 늘 하던 그대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특히 27번의 문제가 좀 많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까지 짧을 수 있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짧아서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단 확통을 제가 이 학원에서 처음 수업하잖아요. 미적분도 처음 수업할 텐데 확통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8, 29, 30은 무조건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교육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원래는 제가 초반부였으면 케이스를 언제 어떻게 나눠야 효율적인지에 대해 언급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8, 29, 30에 있는 웬만한 확률이란 경우의 수는 케이스를 그냥 닥치고 나눠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28번은 하나만 언급을 해드리면 우리가 딱 봐도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F1, 이 기준인 경우. 두 번째는 F, 몇? 4가 기준인 경우. 뭔 말인지 알죠? 함수의 개수, 증가함수, 등호 있는 거 없는 거, 그 다음에 1대1 대응, 조건 없는 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뭘 써야 되는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국룰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의역이 R개예요. 그 다음에 공역이 N개인 거야. 정의역이 R개고 공역이 N개일 때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뭐가 주어져 있냐면 fx1이 fx2보다 작대요. 그럼 이때 뭐 써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N, C예요, P예요, H예요, 파이예요? 일단 등호가 없으니까 중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애들은 다 제끼셔야 돼요. 그러면 C 또는 P 아니요? 근데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린 뽑은 애들의 순서를 고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문제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뽑은 애들의 순서를 무시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합이에요. 이해돼요? 이렇게 이론을 좀 외워주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 이제 좀 통용되는 거에 적용이 잘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등호가 있대. 그럼 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중복이 되는 거니까 조합은 조합이지만 무슨 조합이에요? 중복 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얘네들이 다르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순서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도 따져야 되고 다르다는 건 중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서를 따져야 되지만 중복은 안 되는 NPR이 되는 거죠. 순열.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어요? 맨 마지막? 그냥 아무 조건이 없는 거. 그냥 모든 함수의 개수. 이건 뭐예요? NPR이죠. 이 네 개는 여러분들 머리에 이미 들고 있어야 돼요. 함수의 개수 세는 건 너무 많이 나오고 대놓고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놔야 된다. 그럼 얘는 잘 봐. 이거는 이미 알아야 되는 어떤 지식인 거고 이 문제에서 도움이 될 노트 하나만 적어드리면 굳이 풀지 않더라도 뭐가 있느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케이스 나누는 경우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케이스 나누는 건 그냥 28, 29, 30에서 국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케이스를 나눌 때 보통은 어떤 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게 일반적으로 제일 편하느냐. 이때는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로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케이스를 나눌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1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F1이 누구냐? 혹은 F4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눌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봐요. F1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버리면 1이 1, 2, 3, 4 모두의 약수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다 건드리죠. 얘 값에 따라. 근데 얘가 되면은 F3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보다는 얘를 이용해서 케이스를 나누는 게 훨씬 풀이가 짧다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제가 적어드릴 유일한 요소는 케이스 나누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굳이 하나만 더 언급해드리자면 금방 끝납니다. 뭐가 있냐면 A일 때 B일 확률 구하기.
우리가 A일 때 B일 확률 구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무조건 조건부 확률이라고 치면 지금 이 순간이 내년 이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부 확률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그냥 뭐뭐일 때 뭐뭐 구하기가 아니라 A가 전사건 알아요? 전사건 이 아닌 경우만 조건부 확률이에요. 왜냐면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합이 홀수일 확률. 그럼 걔도 떼잖아. A일 때 B일 확률. 근데 걔 조건부예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주사위 던지는 행위가 무조건 모든 거에 대한 다 포함된 집합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일 때 B, 어디 갔어? A일 때 B 구하기 위해서 A가 만약 전사건이 아니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뭐예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인정? 좋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도만 정리하면 28번은 그냥 해설이야 뭐 EBS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나눠드린 거 보셨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확률이 일정한 시행, 반복 다 끝났습니다. 확률이 일정한 시행의 반복은 우리가 뭐 또는 뭐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독립시행도 무조건 이항분포도 아니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공식이 비슷비슷하지만 구분은 잘 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만약에 확률 구하는 거잖아요. 확률 구하기. 우리가 만약에 확률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때 무조건 뭐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NC 아래다가 NC 아래다가 P에 R제곱, Q에 뭐예요? N 빼기 R제곱 돼야 돼요. 인정? 이건 독립시행의 확률 쓰시면 그냥 끝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평균이나 혹은 분산 혹은 시그마,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를 만나면 구하기죠 해도 이땐 뭐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항분포 쓰시면 돼요. 이해됨? 그래서 우리가 뭐 때는 뭐 하고가 지금 확률을 쓰는 경우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경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 보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도 있고 그럼 결국에 통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럼 결국엔 얘는 케이스 1이에요, 2예요? 2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이항분포니까 간단하게만 해보면 잘 봐요. 요게 나왔을 땐 플러스 1, 이게 나왔을 땐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근데 얘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요것도 아시는 게 좋은데 기출문제에 많이 나와 있는 유형입니다. 이것도. 뭐가 있냐면 잘 봐요. 시행에 따라 수와 관련된 조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딱 이 문제 아니에요? 뭐냐에 따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나뉘잖아요. 지금처럼 시행에 따라 수와 관련된 조건이 나오면 이때는 우리가 뭐 해주시는 게 좋냐? 발생 횟수를 미지수로 두고 그 다음 뭐 해요? 좋았습니다. 연립하는 게 좋아요. 이 확통이 저랑 많이 안 해가지고 제가 적어드리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셔야 돼요. 제가 자 봐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그럼 봐. 얘가 만약에 A번 발생한 거예요. 그럼 얘가 몇 번 발생해요? 그쵸? 결국 B번이죠.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떤 관계식을 얻냐면 A 더하기 B가 뭐예요? 그쵸? 16,200이죠. 네. 근데 이때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규칙을 보면 A가 나오면 뭐 해야 돼요? 1만큼 나아가는 거 아니야? B만큼 나오면요? 마이너스 1만큼 가죠. 그럼 우리가 A는 1 곱하고 B는 마이너스 1 곱했을 때 A 빼기 B가 최종 위치 아니에요? 얘가 누구보다 작으면 돼요? 5,700보다 작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두 개를 연립하잖아요? 마이너스 B 대신 A 빼기 5, 16,000 모식이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정리했을 때 A가 누구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렇죠? A는 1950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를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얘는 이렇게 숫자가 이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출제자의 전재산이 설마 16,200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랑 가까워지려면 최대한 발생 횟수가 많아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 머리에 있는 128 이런 거는 조금 그 논리적인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볼 땐 좀 볼륨을 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키웠죠? 뭐 계산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난 5자리를 처음 봤어요. 시험지 내부에서. 뭐 어쨌든 진기한 광경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거고. 30번은요? 얘는 좀 할 말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금방 끝납니다. 사실상 푸는 거는 어렵지 않아서. 이게 조건이 어떻게 돼요? 흰 공 몇 개? 4개고 검은 공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조건을 봤을 때 만약에 A가 받은 횟수, B가 받은 횟수, C가 받은 횟수가 각각 A, B, C일 때 합쳐져서 흰 공 몇 개예요? 4개죠. 총 4개니까. 근데 이번엔 검은 공을 A', B', C'이라 했을 때 얘도 몇 개예요? 4개여야 되죠. 그 다음에 박스에 나와 있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면 가조건 A 더하기 A', A가 받는 공의 횟수의 총합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0 이상은 뭐 당연한 거니까 안 받으면 빵개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조건을 해석해 보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B 더하기 B'이 2 이상이죠. 이해되나요? 그럼 얘는 잘 봐야 됩니다. 요 하나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봐야 돼요. 제가 또 확통을 여러분들이랑 처음 하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사건을 의심해야 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3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쵸? 첫 번째는 모두가 아는 적어도. 적어도는 개나 소나 다 아는 거고 얘와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또는 or 또 여사건에 대한 표지예요. 왜냐면 A 또는 B를 따질 바에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걸 따지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이해되죠?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이상 이하예요. 우리가 3 이상일 걸 구해라. 그럴 바엔 0, 1, 2 따지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이상 이하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케이스로 잡아가지고 기준으로 나머지에 대한 여사건을 따는 게 훨씬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 그럼 잡을게요.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갑니다. 네, 못 가죠? 그럼 봐요. 이때 어떻게 돼야 돼? 얘는 A 더하기 A'이 누가 돼요? 0 또는 1 또는 2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거보단 많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따질 땐 얘보단 얘로 나누는 게 훨씬 합리적인 거지. 케이스가 무제한 나오면 귀찮잖아요. 샤프심 아까우니까 얘를 따는 게 훨씬 이쁘다는 거야. 괜찮? 그럼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A 더하기 A'이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케이스가 나눠지기까지 케이스가 나눠지기까지의 경우의 수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경우의 수 고려. 의의 없다. 뭔 말인지 알아요? 얘가 되기까지의 경우의 수도 원래는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A 더하기 A'이 0인 거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둘 다 그냥 안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게 전제된 상태에서 하나 둘이 4개 나눠 먹고 하나 둘이 4개 나눠 먹는 경우만 따져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2H4에 뭐예요? 제곱이죠? 전체 아니에요? 근데 뭐 쓰기로 했죠? 안 썼네. 중요한 건. 사건, 여사건 아니에요? 그럼 요놈의 여사건 어떻게 돼요? 합쳐서 몇 개? 빵개거나 한 개 아니에요? 빵개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죠. 4가 여기에 몰빵 여기에 몰빵 되는 거 아니야? B가 빵 가진 거니까. 근데 B가 만약 한 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한 개만? 그럼 B는 몇 개 가져가요? 3개. 맞아? 얘는 빵개니까 얘 몇 개 가져가요? 4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몇 가지요? 2가지죠. 왜냐면은 얘가 한 개일 수도 있고 얘가 한 개일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됨? 마찬가지로 얘도 이지하죠. 만약에 A 더하기 A'이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케이스가 나눠지기까지의 확률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와 A''이 1인 거니까 결국에 A가 갖는 경우도 있고 A''이 하나를 갖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칭 구조라 2가지죠.
그러니까 얘를 문제를 어렵게 낼 거였으면 요놈 숫자를 바꿨어야 돼요. 5, 6 이런 걸로. 그럼 문제가 확 뛰는데 이 정도면 매너한 거죠. 어쨌든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봐요. 만약에 얘가 A가 1이라고 쳐볼게요. 지금 이 2라는 경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누가 되는 거예요? 3 되는 거죠? 하나 A가 가져갔으니까. 이때 또 뭐요? 6건이잖아요. 이해됨? 그럼 이 6건만 따내면 끝나는 거죠. 또 몇 개인 거? 빵 개인 거, 한 개인 걸 빼야 되잖아요. 이해됨? 어렵지 않죠? 그럼 봐요. 여기서 누가 돼야 돼요? 일단 얘가 빵 개이고 빵 개이면 몇 개나 넘어가? 3개와 4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체 경우에서부터 곱해야지. 2H3? 작업을 수행하려면 온라인 상태여야 해요. 이제 멀쩡한 게 없어요. 제 주위에. 차도 요즘 말썽인데 문이 안 닫힙니다. 열고 드라이브 아니었어요? 그렇죠. 한쪽 없는 거예요, 이제 차가. 여러분들 다 맞으면 선물로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문자가 하나 없는 상태로 가져가시면 돼요. 봐요. 6건 어떻게 돼? 만약에 0과 0이에요. 그럼 몇 가지야 또? 한 가지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얘네가 다 정해진 꼴인 거니까 한 가지밖에 안 되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가 1이요. 그러면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거나잖아.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정해지면 얘네도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얘 정했으니까 이미. 그럼 얘도 몇 가지요? 2가지 빼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마지막 누구까지? 2인 경우까지만 빼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것도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되는데. A 더하기 A 프라임이 2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근데 얘는 좀 경우가 다른 게 2 더하기 0도 되고 1 더하기 1도 되고 0 더하기 1도 되죠? 0 더하기 2. 그러니까 몇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3가지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 놈과 요 놈은 대칭 구조가 맞는데 얘는 대칭 구조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전체 경우의 수가 2H 2가 되죠. 4개 중에 2개를 쓴 거니까. 근데 얘는 4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곱해줘야 돼요? 2H 4인데 여기서 얘나 대칭 구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2를 곱해도 되잖아요. 맞아? 그럼 요 상황에서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6건으로 또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뺄 때 얘가 만약 2요. A가 2를 가져갔어요. 그럼 얘네가 합쳐져서 몇이에요? 2인 거죠? 맞아? 그러면 또 2H2가 지금 여기서 나온 거잖아.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그대로 보존된 거니까 2H4죠. 그래서 우리가 요놈과 요놈이 곱해져 있고 뺄 때 아까랑 마찬가지로 0, 0인 거, 1, 0인 거, 0, 1인 거 셋 다 가능하죠? 맞아? 그러니까 또 누가 빠져야 돼요? 1 더하기 2가 빠질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1과 1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3, 3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누가 돼야 돼요? 2H3과 곱하기 2H3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뭘 빼셔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1, 1 가져갔어. 그럼 얘네가 2H3, 2H3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0, 0, 1, 0, 0, 1 아니에요? 총 몇 가지? 또 3가지 다 되잖아요. 그럼 얘도 뭘 빼야 돼? 요렇게 빼면 답이겠죠. 다 더하면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죠. 그냥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했을 때 답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